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네, 어, 조금 오래된 댓글인데 제가 저장해 놨다가 계속 다른 거 밀려갖고 이제 막 정리하는 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댓글과 제 자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료 보겠습니다. 제목: 박승 총재 서울 아파트 30년 폭락의 근거, 혼인율과 출산율, 생산 가능 인구. 네, 특히 혼인율과 출산율, 이거는 제가 거의 언급 안 했던 거죠. 생산 가능 인구는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차트에는 있었는데 제가 설명은 별도로 안 드렸었을 거예요. 자, 일단 댓글부터 보고 요 배경에 있는 요 차트가 오늘 주 차트인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목 댓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네. 네, 에치라클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건데요. 부동산 버블이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저 버블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사람들, 특히 혼인과 출산이 가능한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걸 꺼릴 듯합니다. 그렇다면 버블이 완전히 꺼지는 기간이 짧은 것이 건전한 인구 구조를 만드는데 더 좋은 게 아닌가 합니다. 일본이 인구 고령화로 골머리를 썩은 이유가 그 기간이 길어서였던 게 아닐까요? 이번 버블이 터질 때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괜한 정책을 펴서 그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집 사고 결혼할 마음이 안 생길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엘련님께서는 버블이 완전히 꺼지는 기간과 혼인율, 출산율과의 관계도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딱 제가 데이터 있는 걸 알고서 딱 질문을 던지셨네요. 중국 정부가 헝다를 연명시킨다면 일본처럼 부동산 하락 기간을 길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위 논의와 별개로 한국의 이상 환율은 코인의 김치 프리미엄 때문 아닐까 합니다. 한국으로 코인 전송하고 원화로 팔아서 다시 달러를 사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명 계좌 의무화 후에 환율 변동이 다시 작아진다면 저 가능성이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댓글 달아주셨네요. 특히 이분의 주장은 출산율, 혼인율 이런 게 저와 이것 때문에 장기간 우리는 그러니까 얘네는 일본은 한 20년 잃어버리는 하락이었죠. 오히려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IMF 때 급하게 한 8년 빠진 다음에 반등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천천히 오랫동안 더 빠졌거든요. 아마 이 출산, 인구 요런 거랑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수부타이님, 저도 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이번에도 송, 김 브러더스가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운 면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네요. 자, 인구통계학적으로 일단 이걸 보시면요. 미래에셋에서 몇 달 전에 피크아웃 3요인 분석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에도 인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그동안은 늘었다, 20년 동안. 근데 앞으로 20년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즉 부동산의 우호적이었던 환경이 이제 나쁜 환경으로 바뀌는 국면이다. 그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 통계학이었어요. 금리도 있었고 또 한 재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박승 총재님께서 올해 2번 금리 올린다. 이번에 정확히 맞췄죠. 8월 달에 올리고 뭐 10월은 아니지만 11월 달에는 올리는 게 거의 99.9% 확실하니까. 건데 거기에 3년 내 3%까지 급등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는 30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아마 이 내용 안에는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이 많이 깃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의 자료 중에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71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었죠. 100명, 그러니까 1년이 넘게 30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연구를 해갖고 장문의 리포트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말 부분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2015년 가격도 지키면 다행이다. 즉, 물가로 환산하면 60% 폭락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15년을 못 지킨다면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005년도, 3년도 이때 가격으로. 그게 이 연구론에 나와 있는 장기적인 하락, 그거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부터 이제 인구통계학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 차트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1960년부터 앞으로 2040년까지, 원래는 2060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40년 이후는 뭐 거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40년으로 잘랐어요. 너무 기간이 길면 너무 이게
X축이 길어버리면 Y축이 눌려버려가지고 2040년으로 잘랐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20년 후까지 그러니까 총 80년간의 그 데이터예요. 자, 월봉에서의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는 월봉인데 인구 통계학만큼은 연종가예요. 연종가를 이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이후로는 추계예요. 추계. 미루어 짐작한 거. 현재 인구가 구조가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애를 언제 몇 명 낳고 뭐 몇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몇 명이 출산하고 하면 우리 인구 통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통계청에서 추계를 한 거를 통계청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자, 일단 요 까만 거는 우리나라 총 인구예요. 그러니까 워낙 먼 거니까는 그냥 잘랐어요. 이제 4천만 명에서 잘랐어요. 왜냐면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가 3,765만 명이거든요. 18년에 2018년 3년 전에 피크를 쳤어요. 3,765만 명으로. 그 이후로 줄어요. 인구 줄는 건 다 아시죠? 총인구 말고 이거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2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올해가 상투치고 내년부터 꺾여요.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꺾이다가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도 줄지만 인구는 벌써 줄었고 생산 가능 인구는 3년 전부터 줄었고 우리 그 25세 이상의 아파트 주택 구입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는 3,158만 명으로 올해 피크를 치고 내년부터 빠진다. 그리고 여기에 뭐 25세, 49세, 그 다음에 50세, 64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울 총인구예요. 서울 총인구는 90년에 상투를 치고 서서히 꺾이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100만 명도 1000만 명이 깨졌죠. 1047만 명이 90년 1월 달에 피크였고 그때부터 서서히 줄고 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열한색으로 출생아 수가 있거든요. 하늘색으로 출생아 수 연종가를 무슨 제가 이은 거예요. 최근에 조금 늘었다가 2027년부터 다시 출생아 수가 좀 줄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이렇게 늘어요. 여기 선마다 다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글씨를 여기 다 표시를 해놨어요. 또 한 가지 여기는요. 서울 가구 수 축이에요. 서울 가구 수 쭉 늘다가 이제 완만하게 늘다가 나중에는 정체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있죠. 세대수가 쫙 늘다가 2010년으로 소폭으로 좀 줄다가 최근에 다시 느는 거. 세대수, 그 다음에 가구수, 서울에 있는 거. 총 데이터고요.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출산, 그 다음에 그 결혼. 자, 여러분들 여기서 파란 게요. 요 파란 게 좀 지울게요. 요 파란 게 결혼 혼인수 1년 누적한 거예요. 쫙 가다가 70년대 중반부터 혼인이 막 늘어. 엄청 늘다가 80년대 초반까지 진짜 막 결혼하느라고 난리 난 거야. 그 다음에 좀 줄었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고공권을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95년, 96년, 97년 여기서부터 피크하다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거 뭐겠어요? IMF. 결혼을 다 미루는 거야. 실직하고 망하니까. 그렇잖아요. 국가 부도 사태니까 쫙 늘었는데 IMF는 끝났는데도 그 여파가 실업이라는 게 IMF가 끝났다고 내가 곧장 다시 실업자가 다시 막 직장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직장을 구했어도 돈을 모아야지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2, 3년이라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줄어. 이거 실제 결혼한 그 누적수예요. 그래갖고 2002년 정도까지 바닥을 치고 이때부터 다시 2003년부터 쫙 늘어요. 늘다가 2008년 또 이때부터 갑자기 서프라임리티가 나면서 또 결혼을 또 확 또 밀어. 그러니까 뭐든지 위기가 오면 결혼을부터 안 해.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인 사람들이 실직도 하고 월급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생기니까 결혼을 좀 미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는 서프라임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됐어. 위기를 극복했어. 그래갖고 조금 늘어. 그러다가 다시 또 와장창 줄어갖고 지금까지 줄고 있어요. 제가 한 1년 정도는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추계니까 큰 흐름 보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자, 이거는 결혼 1년차 결혼 누적 1년 단위로 누적을 시킨 거고, 노무라 증권에서 기가 막힌 분석을 해서 맞춘 게 있어요. 걔네가 인구 통계학으로는 일본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뭐냐면 결혼 10년차 부부수 1년 누적이에요. 요거 빨간 거 지금 보려는 거. 그러니까 혼인한 사람들의
그 혼인 건수를 10년 뒤로 미루는 거야.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결혼하면서부터 1년 정도 있다가 첫애를 낳잖아요. 이제 많은 경우가 뭐 2년이든 낳기도 하고 뭐 5년이든 낳기도 하겠지만 많은 수가 일단 그 1, 2년 안에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8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년차 정도 되면요, 애도 학교 들어간 애들이 많아질 거고, 1, 2학년이 애들 많아질 거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이사를 생각한다고. 처음에는 부부끼리라도 하고 깐난애기 상을 살았으니까는 괜찮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애 이제 방도 뭐 어떻게 따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방을 좀 넓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실이 좀 더 커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집을 이사를 가장 많이 결정하는 데가 애 초등학교 입학할 때예요. 뭐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요 방금 전에 본 거 있죠? 요 방금 전에 요 파란 거를 10년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게 노무라증권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맞췄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올해 애가 엄청나게 취약을 하거나 또는 결혼을 엄청 해. 아니면 둘 다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취약을 많이 해. 그러면 엄청나게 학용품도 많이 팔릴 거고 애 유모차도 많이 팔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유아용품 뭐 기저귀도 많이 팔릴 거고. 그러면 경기가 화랑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이사도 많이 다들고 큰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80년대 후반에 여기 올림픽 할 때도 쫙 늘다가 고공권에서 계속해서 결혼 많이 하는 거야. 이거 결혼 엄청 해요. 그런데 10년차 부부가 쫙 늘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애가 초등학교를 엄청 들어가는 거야.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 맞죠? 근데 어느 순간 결혼은 그 정도로 정체가 돼 있지만 계속 하는 건 하지만 갑자기 그 취약하는 애들이 뚝 떨어져. 왜? 10년 전에 결혼을 왕창 안 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때가 그 아마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뭐 후유증 아니면은 뭐 80년대 초반에 불황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전에 결혼을 안 했던 이유 때문에 애가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갈 애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급락을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2005년, 4년, 5년도 딱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결혼을 엄청 하네? 그쵸? 2002년도 이때가 아마 카드 사태를 위기를 극복하고서 이제 막 결혼을 엄청 해. 그쵸? 엄청 해. 근데 애도 엄청 학교를 가. 동시에. 여기는 동시국면이야. 여기는 결혼은 그대로 많이 하지만 취약하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 둘 중에 한 가지였어.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결혼도 엄청 하고 절대 수는 줄었지만 결혼하는 숫자가 엄청 갑자기 증가를 해. 그 다음에 애가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엄청 많아졌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등을 해. 2005년도 6년도에 버블 세븐.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을 안 해. 왜? 서프라임 때문에 결혼을 안 해. 그 다음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쫙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한 여파가 지금 오는 거야.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결혼도 안 해. 애도 학교 안 가. 맞죠?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 노무라증권에서 히트를 쳤던 게 2013년도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통계를 가지고 2013년도에 갑자기 취약 연령이 확 늘어난다. 워낙 줄었거든. 취약하는 애가 쫙 줄었어. 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취약을 안 해. 그 취약 안 하고 이때는 이제 결혼도 또 안 하네. 그래가지고 계속 줄었는데 이 2013년 14년 이때부터 갑자기 애들이 학교를 가. 그러니까 바닥치고 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노무라증권이 바보가 된 게 언제 봤냐면요. 2017년 10월 달에 피크를 치고 취약 연령이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가 꺾일 것이다. 그랬는데 올라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노무라증권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나 봤더니 이때 결혼도 줄고 그다음에 취약도 줄고 결혼도 줄고 하지만 유동성이 엄청 풀었단 말이에요. 빚내서 집 사라. 그 금리가 초저금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힘으로 올려서 그래갖고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는 올해 취약하는 애들이 좀 늘었어요. 아파트도 좀 올라. 그런데 이 박자와 이 박자는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태어나는 애 엄청 적죠.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태어나는 애들이 적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취약하는 애들도 줄어. 그것도 어느 정도 주냐면요, 이렇게 줄어. 이렇게. 다시요. 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준다고. 여기서는 박스권, 이거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세적으로 주는 게 요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죠. 요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게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그러면 장기적인 하락을 한다는 게 생산 가능 인구 줄죠. 박승 총재가 얘기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 미래에셋에서 3요인 피크아웃 3요인 중에 한 가지가 생산 가능 인구 줄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지난 20년 동안에 2000년 이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엄청 느는 구간이라서 이 버블 세븐이라는 폭등기도 왔고 이번 8년 상승장도 왔는데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과거에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 주는 거였어. 그리고 노무라 정권에서 얘기했던 요 박스권을 이탈한 급격한 취약 아동의 감소. 요게 내년 4월부터 오는데 이거보다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박스권이니까 요 박스권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는 날짜까지 맞출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박스권이에요. 근데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추세적인 하락 있죠. 추세적인 하락. 진짜 애가 학교를 가는 애들이 줄으니까 이사 갈 일도 없고 집도 넓힐 일도 없는 거야. 옛날에만큼은. 그 다음에 결혼도 줄어. 전체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으니까는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 자, 이 차트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운받으시고, 제가 오늘부터 멤버십을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멤버십 한다고 무슨 혜택이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당장은 그냥 없어요. 그냥 뭐 후원하겠다는 분들도 좀 있는데 송금하기도 좀 불편한 분들이 그래갖고 그냥 4천 얼마부터 뭐 10,000원, 20,000원 갖고 골라서 그냥 가입을 하시면 후원해 주는 거죠. 그 대신 혜택은 없어요. 뭐 4,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혜택이 똑같아. 없는 게 똑같아. 없는 게. 나중에 뭐 몇 달 있다가는 어떻게 좀 뭐 혜택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저도 고민할 텐데 일단은 그냥 멤버십을 갖고 아마 오늘 자동으로 이렇게 안내문이 가가지고 오늘 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 분께서 가입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더 많은 영상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네이버 카페에서 하루에 한 50명 이렇게 영상 올리면 한 그날 당일날을 한 4-50명씩 이렇게 다운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압축 파일을. 그분 중에 보니까 유튜브 안 보시면서 다운만 받아 가신 분 있어요. 먼저 제약을 안 두니까. 나중에 한 4,000원짜리라도 멤버십 가입 한 분만 이론 자료 다운 받을 수 있게 할까 좀 고민 중인데 당장은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저한테 무슨 다른 혜택을 뭐 바라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저는 영상 만들어 올리고 잽싸게 속보 같은 거 올리고 그럴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엘리엇. 저희 와이프 계좌 후원하는 것도 별도로 그건 제가 못 가고 그건 와이프가 먹어요. 저 안 주더라고. 저는 이제 장비라든지 요번에도 한 200만 원어치 장비를 샀는데 왜냐면 저 주말에 캠핑을 자주 가는데 하루 반나절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도 올릴 수 있게 이게 여러 가지 좀 장비를 샀어요. 당장 모레 금요일 날 또 제가 1박 2일 또 가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는 야외에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방송이라도 해볼게요. 하여튼 멤버십 가입한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뭐 4,000원이 됐든 뭐 10,000원이 됐든 그런 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와이프한테도 저 응원을 많이 받아서 자유롭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하나 더 읽고, 요 차트. 제가 얼마나 또 친절해. 요 차트가 좀 복잡하죠? 제가 이건 몇 개 장이냐? 하나, 둘, 셋. 세 장의 차트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일단 요게 인구 통계학이에요. 계층별로 총 인구, 이거는 15세 64세, 25세 64세, 25세 49세, 50세 64세, 그 다음에 이건 서울 총인구, 요거는 15세 24세, 그 다음에 하늘색은 출생아 수,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은 사망자 수, 요게 밑바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실질 지수고, 여기, 녹색 있죠, 녹색은 코스피예요, 코스피. 그 대신 코스피는 노미널이에요. 근데 살짝 꺾인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방금 말했던, 요거는, 혼인수 1년 누적한 거예요. 혼인수예요, 혼인수. 요거는 결혼한 지 10년 차.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취학기
부부수예요. 취약아동 부부수. 첫애 취약아동 부부수고,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약간 후행성이 있는 거죠. 여기 이건 미래예요, 미래. 그다음에 여기는 서울시 가구수 추계, 요거는 서울시 세대수 추계. 한 1년 정도 업데이트 안 됐는데 뭐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갖고 합친 게 요거예요. 다시. 자, 이거는 인구 통계학, 이거는 아파트와 주가, 요거는 결혼 10년차 부부수와 취약 연령 첫 취약 연령자 수, 그다음에 가구수 추계, 이거는 세대수 추계. 각각의 의미가 달라 있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1년 전에 해놨던 거라서 합친 게 요거니까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같이 보세요. 얼마 착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멤버십 해야지 그냥 주둥이로만 떠들면서 하면은 저는 양심이 찔려서, 그래도 뭔가 이거 연구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 걸렸겠어요. 엑셀 데이터도 구하고 하느라고. 자, 마지막 댓글 읽고 또 하나의 통계학이, 이것도 인구 통계학이에요. 조금 한 보름 이상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튜브님, 점진적인 하락은 희망사항이죠. 한국은 인구구조, 데모그래픽 프로파일가 2030 세대가 기존 기성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항아리형입니다. 항아리형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와이프 못 맸는데 이거. 어쨌든 죄송합니다. 우리 전에는 일자였는데, 농담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런 인구 구조화에서 경제 성장이니 소득 증가니 하는 것은 개꿈입니다. 따라서 더 사주는 비거 풀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싸게 돈 많이 사는 바보가 없으면 집값은 바로 급락으로 꼬라박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라는 말에 라틴어 어원 이모빌라이어의 의미처럼 쉽게 현금화시키지 힘든 상황이니까. 이거 알겠다. 이게 모빌이잖아요. 모바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모텔 하는 것처럼 이게 모바일이 이게 라틴어 어원이고, 임은 낫이란 뜻이잖아요. 이모텔인가? 그 있잖아요. 이모털?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불멸의 화신, 옛날에 이집트 피라미드 영화 있었잖아요. 그 앞에도 죽지 않느라고 이모털인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이미 낫이라는 뜻이거든. 낫 움직일 수 없는 거, 부동산. 그렇잖아요. 쉽게 현금화시키기 힘든 자산이니까. 저도 오늘 이거 댓글 솔직히 다 안 읽어보고 지금 전에 한번 읽어봤던 거라서 깜깜했는데, 이거 저도 이제 알았네. 현금화시키기 힘든 자산이니까 당분간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면 휴지기를 거칩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 티핑 포인트가 집값은 갑자기 폭락합니다. 공포 매수, 패닉 바잉, 이게 있으면 공포 투매, 패닉 세일도 있는데 이걸 대다수는 모릅니다. 지금은 잔잔하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한가운데 건 거래되면서. 이럴 경우 집값은 주식 같은 합리적이고 유동성이 확보된 시장과는 달리 과잉 반응, 오버 리액팅,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집을 껴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덮치면 그땐 어떤 상상도 못할 대폭락이 생길지 모릅니다. 알아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구는 줄고 아파트의 공급은 이번 문정권의 실패로 엄청나게 늘 것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그리고 무엇이 이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인지 대다수는 모른다는 것이죠. 사라님, 맞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2008년도에 훼손되었습니다. 감추기 위해 열심히 머니를 풀어서 유지시켰지만 한계에 온 듯합니다. ESG 4차 산업으로 재차 버블을 일으켜 한 번 더 위기를 넘기려 하지만 진짜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아시는 학자분들은 엘리언님 포함, 저 학자는 아닌데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포함시켜서 부지런히 알리려 노력하지만 오르는 데 익숙해져서 내려가는 또 바로 오른다 착각하게 됩니다. 일시 조정했다가 대세 상승 계속 간다, 이제 그렇게 착각한다는 얘기겠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 듯한데 부동산 버블을 기반으로 내수를 일으키려 했으니 부의 불균형도 심해져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다를 수 없습니다. 조피디님, 좋은 정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얘기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빨리 지나갈게요. 30년 전에 일본 91년도에 부동산 상투 치고서 잃어버린 20년 시작하고 한 10년을 옆으로 겼는데 총 잃어버린 30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보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생산 가능인가 줄는 데 맞췄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69%밖에 안 됐지만 기업 부채가 140%, 147%까지 가서 합쳐놓으면 민간 신용이 210% 넘고 219%까지 갔더라. 그래서 버블이 터졌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15년 전인 2006년도 7년도에 미국에서 생산 가능 인구 줄고 그다음에 그 민간 신용 아니 가계 부채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업 부채는 별로 안 많았는데 가계 부채가 거의 100% 가까이 가가지고 부동산이 그 케이스 실러지수가 박살났다.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스페인이 딱 그랬다. 스페인은 210%까지 갔다. 민간 신용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를 합친 거 그게 똑같이 지금 세 나라가 30년 전 15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꼭지 좀 전에 왔죠? 그거의 그 차트예요. 내년부터 줄고 그다음에 그 가계 부채가 106%,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113% 합쳐서 219%다. 여기다 여기. 그래갖고 부동산이 폭락할 아주 딱 좋은 날씨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기 중국만 볼게요. 중국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한참 지났고 가계 부채는 61% 정도 되는데 그 기업 부채가 163% 합쳐서 224%다. 일본 그러니까 중국은 그 워낙 후진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시간을 많이 끌었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도 계속 부동산 가격 올랐고 부채 늘었고 그런데 이 부채의 한계에 와서 이 부채가 터지면 우리나라, 일본 동시에 여기 우리도 같은 시점이에요 지금.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 댓글의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제가 옛날 차트 끌어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박승총재 서울아파트 30년 폭락의 근거, 혼인율과 출산율,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취약 연령 다 같이 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그 멤버십을 개설을 했는데 저를 응원해 주실 분은 4,000원대부터 뭐 만원, 2만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그걸 제가 설정을 해놨었고 그 대신 아무 혜택은 없어요 지금은. 그 대신 제가 어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그 뭐랄까 제가 노래를 부를까?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분들한테만 얼굴을 노출할까? 그렇게 못해.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많이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뭐, 좋아요, 구독, 알람,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남들처럼 이제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는데, 저 할 줄을 몰라갖고 지금 5개월 만에 이걸 했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많은 응원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